안녕하세요. 블라드입니다. 제 채널 딘생 이야기의 새로운 창작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병원에서 안나는 조금 별난애로 통했다. 환자들에게 지나칠 만큼 정성스러웠기 때문이다. 본인은 녹초가 되어도 새로 들어온 환자가 가장 철저한 검사를 받도록 끝까지 챙겼다. 안냐, 미쳤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너한테 고마워하기라도 할 것 같아. 많아야 100년에 한 번 누가 초콜릿이나 가져오겠지? 그것도 제일 싼 걸로. 믿어, 사람들은 내 정성을 받을 자격 없어. 우리 같은 건 그냥 가구, 심부름꾼일 뿐이야. 우릴 보지도 않아? 올가는 병원 경력 4년 차의 젊은 간호조무사 안야에게 타일렀다. 이렇게 모든 걸 진지하게 대하다간 곧 번아웃이 올 거라고. 올가, 고마워. 내가 나를 생각해주는 거 알아? 그런데 난 원래 그래? 제대로 하거나 아예 안 하거나. 그러니 난 전자를 고를래? 솔직히 대충이라고 환자에게 관심도 없는 간호사나 의사에게 내가 맡겨지고 싶겠어? 난 애초에 건강 챙겨서 그런 상황 안 만들려고 해. 근데 너 지금처럼 하다간 금방 환자 신세 진다. 아직 젊잖아.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야지. 수술해가 너 보는 눈빛 봤어? 그건 표트르 이바니치 말하는 거지? 그는 젊은 직원들한테 다 그래? 바람둥이야. 안야는 그의 미끄러운 시선, 속을 훤히 들여다보듯 훑는 눈길, 저속한 농담을 못 본 척했지만 진지하게 받아줄 생각은 없었다. 맞아, 벌써 5번이나 결혼했잖아. 하지만 믿어봐의 출발선으로는 나쁘지 않아. 바로 병원 근처에 아파트가 있잖아. 너처럼 왕복 3시간씩 고생할 일도 없고. 바람둥이라서 문제? 다 그런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잘 숨길 뿐이지. 남편이 젊은 여자로 떠나버린 지난해를 떠올리며 올가는 한숨 쉬었다. 붙잡아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내 실수는 너무 사랑했다는 거야. 차라리 돈이나 모을 걸. 너는 바보짓 하지 말고 너한테 유리한 대로 해. 난 그렇게 못해. 난 다른 사람이야. 안야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빠가 나를 고아원에 보냈을 때 난 오히려 고마웠어. 최소한 위선은 안 부렸거든. 나를 보살피는 척하면서 사실은 버릴 궁리만 하는 그런 가식이 너무 역겨웠거든. 알았어. 그래도 제발 덜 눈에 띄게, 덜 퍼부어. 부탁이야. 알겠어. 최대한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고 티는 덜 낼게. 20대 갓 넘긴 안야의 꿈은 언젠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공부하는 동안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결국은 생활비가 문제였다. 친아버지는 살아있었지만 그와의 관계는 완전히 끊긴 지 오래였다. 어머니가 죽자 그는 본능만 쫓는 전형적인 바람둥이로 굴렀다. 단 한 번의 대면? 안야가 고아원에 맡겨진 지 8년 만에 그를 찾아갔을 때였다. 그래, 내가 누군지 기억나. 뭐 하러 왔냐? 부잣집에 입양이라도 돼서 아빠에게 이득이라도 가져오러 왔냐? 아니요. 입양 안 됐어요. 계속 고아원에 있었고 지금은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해요. 그럼 됐네. 국가에서 집도 어떻게든 줄 거고 일도 있잖아. 인생 내가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럼 우리 저와 엄마를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왜 같이 살았어요? 난 내 원치 않았어. 내 엄마가 고집을 부렸지? 그래도 그녀는 괜찮은 여자였어. 튼튼하고 부지런했지? 집은 늘 깨끗했고 배고플 일도 없었어. 됐냐? 그때 화려하게 치장한 40살 남짓의 여자가 자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저 바보녀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내가 필요 없다는 걸 아직도 몰라? 아버지는 살벌하게 중얼거렸다. 여자는 술에 취해 깔깔대며 안야를 조롱했고 남루한 옷차림을 비웃었다. 분칠하는 법부터 배워.
옷도 좀 제대로 입고. 고맙지만 당신처럼 되고 싶진 않아요. 안야가 평정심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뭐라고? 날 모욕한 거야? 여자가 금발의 긴 머리카락을 잡아챌 듯 다가오자 그제야 아버지가 말렸다. 문제 만들기 싫었던 것이다. 그냥 가게 해. 다시는 오지 않을 거야? 이미 충분히 말했어. 걱정 마. 나한텐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이후 안야는 확실히 깨달았다. 아버지에게 자신은 텅 빈 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사가 되려면 오직 자신밖에 기대지 못한다는 것을. 그날 밤 익사자가 들어왔다. 다리에서 뛰어내렸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정확한 건 아무도 몰랐다. 신분증도 없었고 심폐소생도 먹히지 않았다. 옷차림은 엉망이었고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스스로 뛰었든 누가 밀었든 조사해보겠다고는 했지만 우선은 영안실로 보내라는 분위기였다. 잠깐만요. 차가운 물에서 1시간 있다가도 살아난 사례가 있었잖아요. 당장 영안실로 보낼 수는 없어요. 먼저 제대로 체온부터 올려야 해요. 혹시 호흡이 극도로 느려졌을지도 몰라요. 안야는 이유 없이 그 노숙자가 안쓰러웠다. 자신처럼 가진 게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취급을 받는 그가. 연말 분위기가 병원 전체를 휩쓸던 때였다. 누군가는 이미 한껏 들떠 있었고 그래서 더더욱 어떤 노숙자 하나와 씨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의료위원회 거물들이 시신 확인을 하러 와선 배꼽 빠지게 웃었다. 안야, 헛물 켜지마. 저 떠돌이한텐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 옷골 봤잖아. 그의 손, 이빨 봤어요. 손질이 잘 된 사람이에요. 노숙자가 아니에요. 누가 옷만 갈아입힌 거예요? 부탁이에요. 뭔가라도 해봐요.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해. 마지막 남은 의사가 툭 내뱉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사라졌고 그는 마지못해 내 힘으로 해보라고 허락했다. 어차피 밤 근무는 안야 차례였고 부검은 내일이었다. 젊은 직원들이 가끔 구조영웅 놀이를 한다면서. 병원은 조용했다. 복도엔 발소리 하나 없었다. 모두가 연말 준비에 들떠 있었다. 안야는 영안실에서 익사자를 데려와 열보호 담요를 덮어 체온을 올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가슴 압박을 시작했다. 어렴풋이 호흡소리가 들리는 듯도 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때 술기운이 도는 외과의 표트르가 문을 슬쩍 열고 고개를 내밀었다. 시체 가지고 뭘 하고 있어? 집에나 가든가? 아니면 나랑 같이 갈래? 혼자 있기 싫으면? 숨이 아주 미약하지만 있는 것 같아요. 확실치는 않았지만 다른 말을 했다간 그는 아예 반응하지 않을 게 뻔했다. 제발 같이 심폐소생술 좀 도와줘요. 뭐? 이미 사망자 명단에 올라갔어. 그는 손사래를 쳤다. 당신이 안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면? 큰일 나요. 이 방 카메라 있어요. 안야는 환자를 모든 일반 병실이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유료 병실로 옮겨놓은 상태였다. 알았어. 내가 그렇게까지 신경 쓰인다니? 그는 최근 몇 건이 진정서로 곤란을 겪고 있었다. 또 사고를 만들 순 없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안야를 미워했다. 추근거림에도 꿈쩍 않지 일까지 떠맡기지 첫 기회가 오면 병원에서 내쫓을 작정이었다. 둘은 몇 차례 전기 충격을 가했다. 변화 없었다. 산소 마스크도 소용없었다. 표트르, 부탁이야. 몇 번만 더 이 사람도 사람이잖아. 솔직히 넌 정말 피곤해. 오래 못 버틸 거야? 그리고 나를 협박까지 해. 그가 혀를 찼다. 그때 환자의 한쪽 다리가 움찔거렸다. 이어 아주 천천히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표트르는 멍하니 기적의 부활을 보더니 욕설을 줄줄 뱉었다. 유지는 안야는 죽은 사람도 귀찮게 만든다 우는 것이었다. 그는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제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해? 너 겨우 간호조무사야. 유료 병실을 차지해. 날 속여서 노숙자나 살리자고 일을 시켜? 하지만 그도 사건의 전말은 알고 있었다. 올 겨울은 따뜻해서 강에 얼음이 얼지 않았고 그건 사실이었다. 어부들이 철진한 낚시를 나갔다가 물속에 빠진 그를 건져냈다는 것, 다리 위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며 위협을 하길래 그들은 다리 아래로 숨어가듯 배를 대고 곧장 구급차를 불렀다는 것까지. 넌 실습생을 10명 데려오든 경력의사를 데려오든 우리한텐 지금 벌써 일이 한가득이야. 기자들까지 어떻게 알고 들이닥쳤는지 알아? 주치의가 씩씩댔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 사람이 그냥 영안실에서 조용히 죽음으로 정리됐을 걸 생각하면요. 안나는 굳이 변명하지 않으려 했지만 사실 할 말은 많았다. 이 이야기를 술친구이자 오래된 기자 지인에게 떠벌린 사람은 다름 아닌 외과의사 본인이었고 그 뒤 책임을 전부 그녀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어쨌든 새 일자리 알아봐. 사직서는 잦은 사직으로 쓰고 내일부턴 네 그림자도 여기 보이지 마. 알아들었나? 원장은 차갑게 말했다. 안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은 더 먼 미래로 밀려난 듯했다. 그녀는 모두와 친해지고 유능함과 관심을 보여 인정받고 싶었지만 원장은 오직 유료 환자에게만 관심이 있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물에서 건져 올린 그 환자를 보러 가 좋은 말을 건네고 싶었다. 병실 침대에는 비교적 젊고 호감 가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연한 갈색 머리카락, 갈색 눈동자. 아,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안냐? 환자의 말은 매우 또렷했고 안냐는 그가 아마 최근에야 노숙자 처지로 위장되었을 뿐임을 확신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당신 친구 올가가 가져온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또 당신이 저를 설득하며 소생시키려던 말 중 일부를 기억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할까요? 환자는 자신을 알렉산드르라고 소개했다. 무슨 보답이요? 전 당신 옷차림을 봤어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금은 몇 푼밖에 못 드리지만 안야는 곧 병실에서 그가 쫓겨날 수도 있음을 감히 말하지 못했다. 갈 곳도 모를 텐데 더구나 그의 처지에선. 잠깐만요. 제가 너덜한 옷을 입고 강물에 빠졌다고 해서 그게 전부를 의미하진 않아요. 믿어주세요. 저는 당신에게도 그 어부들에게도 충분히 보답할 수 있어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 내 사람들이 주차장에 도착했군요. 가지 마세요. 올가가 말하길 오늘이 당신 당직이 아니라던데 제가 운이 좋았네요. 아직 여기 계셔서. 저도 이제 가보려던 참이었어요. 안야는 설명하지 않았다. 사실은 이 일을 영영 떠나야 한다는 것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환자에게 중요하다면 그가 주고 싶은 무언가를 받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의 사정이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괜히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안야는 알렉산드르에게 이상하게 호감이 갔다. 물론 누구에게라도 그랬어야 했지만. 그때 올가가 병실로 들이닥쳤다. 안야, 빨리 도와줘. 복도 바닥 좀 닦아야 돼. 경호차들이 미등번쩍이며 들이닥쳐서 난리야. 원장이 다들 발칵 뒤집어 놨어. 뭔 일인진 아직 모르겠는데 내 도움 없인 안 돼. 물론이지. 오늘이 내 마지막 근무지만 너한텐 도울게. 안야가 무심코 털어놓자 올가는 흠칫했다. 뭐? 물에 빠진 사람 살렸다고 널 잘났다고? 올가는 알렉산드르 쪽을 보며 머뭇거렸다. 미안해요.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닌데. 이름을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불렀거든요. 올가, 안야 바닥은 그만 닦아도 돼요? 알렉산드르가 말했다. 온 사람들은 내 지인들이고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러 온 게 절대 아닙니다. 혹시 환자복, 파자마 좀 있을까요? 그들을 맞이해야 해서요.
올가는 고개를 끄덕이고 누군가 두고 간 괜찮은 환자복을 가져왔다. 잠시 후 값비싼 정장을 입은 이들이 들어왔다.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죄송합니다. 오신다는 걸 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공장, 당신 공장에 들르신다기에. 당당한 체격의 남자가 말했다. 보안팀장처럼 보였지만 알고 보니 지역의원, 의회의원, 올레그 리치였다. 걱정 마시오. 우선 내 죽음을 원한 게 누군지부터 알아내오. 누가 길에서 날 붙잡아 노숙자 옷으로 갈아입힌 뒤 강에 던진 거요. 어부들과 이 안야 양정훈 같은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난 영안실에서 얼어 죽었을 거요. 그때 어디선가 원장이 뛰쳐나왔다. 사실 안야는 아직 간호조 무사입니다만 성장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저희가 꼭 교육과정을 지원해. 안야가 의아한 눈길을 보냈지만 굳이 원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래요. 꼭 그녀가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 말씀, 하늘이 듣게. 원장이 그녀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당신 정말 공부하고 싶나요? 알렉산드르가 물었다. 물론이죠. 언젠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안야가 얼굴을 붉혔다. 좋습니다. 학비는 제가 됩니다. 그의 장담에 그녀의 꿈은 갑자기 현실로 다가왔다. 물론 공부하는 동안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느냐가 남았지만 어쨌든 대단한 일이었다. 청소든 베이비시터든 뭐든 하며 버티자 결심했다. 언젠가 의학의 세계에서 텅 빈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되리라. 지역 신문들은 일주일 동안 기적의 구조를 대서특필했다. 어부들에게는 알렉산드르 이바노비치가 제대로 된 어선을 사주었고 안야에게는 의대, 의료교육의 학비를 약속했다. 올가는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했다. 심지어 아버지도 병원에 나타났다. 대단히 달착지근한 얼굴로. 자, 얘야. 이제 자주 집에 오너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걸 했지? 뭐료? 아버지를 돌보는 거지? 그까짓 대학은 왜 가? 집에 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내 엄마 대신해. 나도 늙었다. 뻔뻔스러운 소리에 안야는 담담히 말했다. 생물학적으론 아버지일지 몰라도 제겐 남이에요. 더는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우린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당신이 날 버렸잖아요. 기억 안 나요? 이 녀석 말 바꾸는 거 봐라. 그래, 내 돈 벌어 잘 먹고 잘 살아라. 내 직장 동료들한테 내 본 모습 뱀 같은 계집이란 걸 알리면 어쩔래? 그는 둘러보며 동조자를 찾았지만 곁엔 올가뿐이었다. 꺼지세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요. 우린 안야를 사랑해요. 당신 같은 배신자는 필요 없어요. 올가는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안야는 올가를 껴안고 울었다. 마음속으론 이미 아버지와 작별했지만 이토록 비열하게 나올 줄은 몰랐다. 저기 알렉산드르 왔다. 올가가 미소 지었다. 정말로 그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노숙자 익사남이랑 작은 데이트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 근무 끝나는 거 알아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식당에 앉자 알렉산드르가 물었다.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주소도 알아보고 사정을 좀 물어봤습니다. 안야는 소박한 원피스 차림으로 솔직히 말해 웨이트리스들보다 초라해 보였다. 빨리 자리를 끝내고 싶었다. 팔다리 멀쩡하고 지낼 집도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죠? 당신 덕분에 학교에 갈 수 있게만 된 것도 기적이에요.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려준 것에 비하면 그깟 학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혹시 살아있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냥 집에 가요? 그럼 이 가방을 받아주세요. 안에 내용물도요. 조건 없이 그냥 받아준다고 약속해주세요. 그게 저한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선물을 받지 않으면 말할 수가 없어서요. 그가 진지하게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안야가 은빛 작은 핸드백을 열자 5,000루블짜리 지폐 다발이 보였다. 곧 되돌려주려던 순간 조건 없이 받겠다고 약속했던 게 떠올랐다. 그럼 받을게요. 사실 공부하는 동안 살 돈도 필요하고 집엔 가구도 변변찮거든요. 이제 비밀을 말하죠. 2가지예요. 첫째, 저도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당신보다 5살 위 사슈카 야스트랩 기억나요? 그가 붉어졌다. 정말요? 아버지가 절 고아원에 보냈을 때 저를 지켜준 사람이 당신이었잖아요. 아니었으면 전 못 버텼을 거예요. 저는 당신을 많이 좋아했어요. 예뻐져서 당신과 결혼하는 게 꿈이었죠. 안야가 감동해 말했다. 당신은 이미 예뻐요. 그걸 몰라요? 알렉산드르가 놀랐다. 안야는 웨이트리스들을 바라보고 한숨을 쉬었다. 그건 겉모습이에요. 머리, 모두 당신은 노숙자 옷 입은 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직장까지 걸고 제 손을 잡아줬죠. 전 중요한 걸 볼 줄 알아요. 그럼 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시나요? 알렉산드르는 새빨개져 예전 고아원에서 안야를 위해 싸우던 그 소년 같았다. 같은 나이라 치면 많이 좋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감히 꿈도 못 꾸죠. 그래도 2번째 비밀을 말할게요.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요. 안야, 난 그때도 널 사랑했어. 어쩌면 소년의 사랑이었겠지? 그리고 널 다시 만난 순간 그 마음이 사라진 적 없다는 걸 알았어. 내 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하지만 널 얽매이게 하진 않을게. 그는 종이를 꺼내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다. 왜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면 안녕, 데이트할래? 하고 쉽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 맞아요. 제가 당신을 바로 알아봤어도 아마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비싼 선물들을? 안야는 걱정스러웠다. 마치 자신을 사는 이것 같아서. 그건 달라. 널 돈으로 사려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생명을 살렸고 그건 먼저 갚아야 했어. 그리고서야 내가 날 조금 좋아하는지도 알아보고 서툴게 다가가 보려 했지? 머릿속이 복잡했어. 흥미로운 해법이네요.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레스토랑은 그만 가요. 기껏해야 학생 식당이나 버거집 정도? 여긴 불편해요. 그리고 비싼 선물은 주지 말아주세요. 그래, 나도 이런 호사스러운 데는 불편해. 사실 날 버리고 입양 보냈던 친모가 날 찾아와 그녀의 공장들의 상속자답게 살라고 강요했거든. 좋은 사람이긴 해. 그런데 아직도 험말한 사실이 낯설어. 사샤가 설명했다. 안야의 가슴에는 새가 지저귀는 듯했다. 창밖에는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리고 있었지만 고아원에서 떠돌던 소문 젊은 나이에 낳은 비밀 아들이라서 감춰야 했다는 이야기, 그 사슈카 야스트랩이 자신을 위해 부활했다니. 그가 깨어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상상만 해도 아찔했다. 그의 곁에 있으니 의학 공부의 꿈조차 중요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2번째가 되었다. 올가의 말이 옳았다. 그녀는 가정을 원했다. 남편도, 아이도. 더는 외롭고 싶지 않았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새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후 알림도 켜주세요. 행복하세요.